서울 인구가 970만 명, 경기도 인구가 1340만 명. 절반이 다 있는 거야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몰릴 수밖에 없죠. 고향에 풀바사시라는 카페가 없었거든요. 존노. 약 4배 이상의 집값이 나는 거예요. 4배 차이라고 하니까 아주 떠오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길래? 그다음에 4배예요. 피디님, 요즘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뭐야? 다 힘든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돈. 집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서울 쪽에서 일하고 하니까는 서울 쪽에 구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데. 아니 근데 경기도권이나 또 지방 쪽 그쪽 가면 또 싸고 좋은 집 많아요. 그쪽 안 찾아봤죠? 찾아는 봤는데 통근 시간이 편도 2시간이고 집에서 근무하면 써주고 해야죠. 안 되지. 서울에도 괜찮은 집 많으니까 알아봐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적으로 힘들어하는 현상이 이게 뭔지 근본적으로 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원인이 뭐예요? 바로 서울 집중화 현상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구와 인프라가 밀집되고 집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하냐면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 근데 그중에 서울 인구가 970만 명. 경기도 인구가 1,340만 명. 합하면요 2,300만 명이에요. 거의 절반이야 절반. 이게 단지 숫자로만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서울 집중화 현상의 원인과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죠. 원인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입니다. 매출 상위 1000개 기업의 58%가 서울에 있고 중소기업 51%가 서울에 있어요. 일자리 절반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절반이 다 있는 거야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몰릴 수밖에 없죠. 고향 어디죠? 피디님? 충북이죠.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일자리 알아보는데 다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없어요? 그냥 공장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서울 그렇지. 올라오는 게 불가피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서울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피디님처럼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서울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지금 대표이시잖아요. 왜 지방 같은 데는 오픈을 안 하세요? 저 부산에 지금 지사를 오픈했는데 지방에서 그나마 가장 인구가 많은데 부산이죠. 그래서 보면은 부산지사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도 다 있어.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이게 악순환이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 오픈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직장인들은 서울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두 번째 문화생활 공간이 이쪽에 많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저 이거 서울 올라오면서 심하게 느꼈어요. 아 어떤 게요? 고향에 풀바사시라는 카페가 없었거든요. 존노.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는 흔하게 있는 건데 지방에 없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알았어요 폴바셋? 저도 몰랐어요. 지금. 넌 알았죠? 그쵸?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있죠. 아 그거 처음. 광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했던 것들 진짜 이런 게 있는데 어때요? 서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먹었던 것들 그냥 당연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체감이 엄청 큰 거지. 박구정 PD님 이거 너무 재밌는 건데 혹시 시내가 뭔 줄 알아요? 시내요? 네. 모르겠는데. 아 모르구나. 나도 잘 몰라요. 지방 촌에 있는 것들이죠.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서울은 시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거야. 압구정에서 로데오 거리 하면은 압구정에서 시내 나가자 그러면 그게 로데오 거리인 거야. 그걸 시내라 그러는 거야. 쑥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먹거리, 뭐 볼거리, 뭐 이런 것들 멋있는 곳은 다 서울에 한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지방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보러 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지방의 소문난 맛집들이 어때요? 다 서울로 진출을 하죠. 봐봐. 뭐 어디에 있는 것도 뭐 청담에 오픈했다, 어디에 오픈했다. 결국엔 저도 청담에 오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대표님도 이 문제에 한번 공헌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미안해. 나 근데 청담 오픈해야지 어떻게. 세 번째입니다. 서울 위주로 조명하는 미디어입니다. 대부분 방송사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무한도전 할 때 그렇게 서울에 휘젓고 다니는데 지방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특히 여기는 더 그러지. 그런 소소한 이벤트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문화생활 인프라를 서울 위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기가 힘들고 콘서트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방은 가끔씩 가고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옛날보다는. 네 번째입니다. 교통망의 발달입니다. 이게 왜 원인인 거예요? 피디님 옛날에 광주 갈 때 어땠어요? 막 4시간씩 차 타고 가야 돼, 운전하고. 근데 지금 어때? SRT, 뭐 KTX 타면 2시간, 1시간 만이면 가죠.
부산도 어때요? 3시간 뭐 미니멈 가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주말에 할 수가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 오는 접근이 쉬워졌죠. KTX 같은 거 뚫리면은 그 지방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올라가고 쉬워지니까 서울에서 발달하게 되는 그렇지. 그런 거네. 맞아요. 지방의 혁신 도시들도 보면 금요일 다 매진돼요. 퇴근하고 다 서울로 다시 가버리고. 맞아요.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런 원인의 이제 문제점은 뭘까요? 연애와 결혼에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게 됨. 연애 포기하는 거랑 서울 집중하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주비, 식비, 생활비에 치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 결국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에서 살다 보면은 뭐 월세 다 포함해서 생활비가 최소한 160 정도 들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고향집이나 자기 집이 있으면 이 150, 160을 아끼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버리는 돈이죠.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 진짜. 저도 이렇게 막 돈 아낄 때 연애하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무섭지, 힘들지.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나가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져요. 주변 친구도 대기업 공기업 가려고 몇 년째 취준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문제 많아요. 이렇게 연애가 어렵다 보니까 결혼이 되겠어요? 두 번째, 결혼이 어려워지죠. 생활비가 높아지니까 결혼 비용이 뭐 안 높아지겠어? 당연히 결혼 비용이 더 높아지지. 근데 결혼 비용이 어때? 물가가 여기다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보다 서울 비용이 훨씬 더 높겠죠. 특히 집값, 집비 문제지 뭐. 안 그래? 주변에 지방 친구 봤을 때 또래조차 결혼했거든요. 어때요, 지방 집값이? 서울에 반에 가깝대가지고 솔직히 피디님 월급이면 지방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둘이 살려고 하면은 이제 부족한 거지. 지방으로 가면 구축 같은 경우는 살 수도 있지, 그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내 집 마련 허들이 지방보다 훨씬 높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평수여도 지방의 집값이 뭐 한 2억 6천 정도 한다고 하면 서울의 집값이 한 10억 정도 하니까 내 집 마련의 집 비용이 약 4배 이상의 집값이 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집만 사다가 그냥 한 평생을 바치다가 끝나는 거지 뭐. 4배 차이라고 하니까 아주 떠오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길래? 그러니까 우리 채널을 구독을 안 누르고 보는 사람이 누르고 보는 사람의 4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기분 나빠. 4배면은 시청자 80%가 구독을 안 하고 만나.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서로 도와요.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다 보니 결혼 자금이 모아지는 건 당연히 힘든 거겠죠? 지방에서는 2억이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지. 그래서 겨우 마련해서 하거나 아니면 눈을 아예 낮추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셋 중에 하나. 이렇다 보니까 결혼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고요.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결혼 장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저출산입니다. 이렇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거 애 낳는 거 눈앞이 컴컴하지 않아? 피디님도 결혼하면 뭐라 그랬어 나한테? 생각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솔직히 아이는 보고 싶은데 망설여져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얘 어떻게 해요? 낳을 거죠? 그럼 당연히 네 이러는데 요즘엔 어때요? 글쎄요. 이렇게 벌써 얘기하잖아. 젊은 친구들이. 힘드니까. 애 하나 기르려면 돈 많이 드니까. 이거 피디님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통계가 말해주는 건데요. 서울이 다른 도시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더 저조하다고 해요. 얼마나 적어요? 전국이 0.7이면요. 서울이 0.53. 와, 심각하다. 심각하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명 키우는데 양육 비용이 최소 3억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 물가 기준이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지방 소멸입니다.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인프라를 찾아서 지방의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로 대거 이사를 하는 거죠. 우리 피디님들처럼. 주변 친구들 중에서 환경한 친구들 꽤 있거든요. 많죠. 거의 다 오지 않아? 저도 부산 지사가 있어서 부산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누나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그만큼 많이 이제 이탈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서울로. 그래서 이렇게 출산 가능한 청년들이 서울로 다 이탈을 해버리는 거야. 중년, 노년만 남게 되는 거지 지방에는요. 그분들은 서서히 이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인구 감소. 그래서 부산 인구가 320만 정도 됐는데 그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인천하고 지금 수원 그쪽에 엄청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돌파 직전. 와, 인천이 300만 돌파래. 거기 만들어 인천 가자 이제. 그래서 또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전국 시 군구가 52%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절반 소멸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서울에 사람 몰리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 여기 앉아있겠냐? 나도 해결 못하지. 그래도 나도 좀 나름 몇 개 생각한 게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맞물려서 나타난 거라서 몇 가지를 고친다고 이게 해결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지방에 사는 것에 대한 불리함이 좀
바뀌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지금 부산지사가 있지만 남녀들을 위한 파티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만 파티를 하다가 부산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가잖아. 나처럼 이렇게 내려가줘야지. 얼마나 괜찮은 대표야. 내 홍보. 일자리나 문화시설이나 교통망 이런 게 조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중에 구독자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꼭 서울만 아니라 또 부산에서 가서도 좀 만날 수 있게끔 좀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런 것도 하면 좋죠. 구독자들이랑 많이 만나고 자리를 하려면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눌러야 걷냐 안 눌러야 걷냐. 피디님들, 제가 그동안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이유가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평균을 비하하는 문화예요. 평균을 비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이라고 하면 그래도 중타야, 중간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루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네 보니까는 평균이 최소 기준이 되는 느낌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인데 최소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최소 기준을 넘어서 평균을 갖다가 도태됐다고 보는 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평균을 비하하는 멸칭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멸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찝어볼게요. 먼저 평균을 비하하는 멸칭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200충, 300충. 평균 소득을 비하하는 발언이야 이게.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전 들어봤어요. 이게 월 소득이 200에서 300만 원대인 그 대다수 임금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세후 390이면 세전에 5,6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상위 25%의 수입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럴까? 뭐 500, 700, 1,000만 원 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아서일까요?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월거지, 전거지, 휴거 들어봤죠? 자가가 없거나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표현. 그걸 풀이하면 월거지는 월세거지, 전거지는 전세거지, 휴거는 시야 거지라고 해서 왜 그 임대 아파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월세나 전세 거주자를 비하하는 거야. 아니 월세 아무나 살아? 전세 아무나 사냐고. 돈 있어야 하는 거지.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냥 일반 평범한 아파트 사는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놀러 오면 걔랑 놀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잖아. 이거 진짜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미쳤어 진짜.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거지인지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통계를 한번 봤더니 2022년 기준에 30대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이요. 통계청에 따르면 24%예요. 이게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거주 형태를 비하하는 표현도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읒소기업. 지읒소층. 이건 어떤지 알죠?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이잖아. 그럼 PD님들을 비하하는 거잖아. 나를 비하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 기분 더럽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임금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자체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폄하하기도 해요. 이래서 제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니까. 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기분 나쁜 말 같아. 대한민국 근로자 비율을 따져보면요. 중소기업 종사자가 80%야. 80%를 이렇게 하는 비하하는 거야. 그 대기업 해봤자 뭐 몇 프로야? 10.7%밖에 안 돼. 그리고 공공부문 종사자 보면은 공무원, 공기업, 교사, 군인들 10.2%.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중소기업이야. 근데 이런 평균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문화죠. 보니까는 평균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상위 20% 미만을 비만. 그렇죠. 상위의 삶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또 합쳐서 네 번째 지잡대. 지잡대의 표현이 뭐예요? 지방대학 또는 지방대 출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인서울이나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비율이 몇 %인 줄 알아요? 자그마치 80%야. 죄다 상위 20%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하하는 걸 넘어서 상위 20% 미만의 사람들을 그냥 아주 갖다가 폄하하는 표현들이에요. 까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다수인 평균을 루저 취급하는 거는요. 절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입시제도예요. 입시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결혼 정년기에 20대, 30대들의 학생 시절을 보면요. 등급제라고 해서 이 등급제 성적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PD님들도 다 시험 봐서 등급제 다 받아봤죠? 네, 모의고사 치르면서 받아봤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평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이제 출발됐다고 봐, 나는. 남자키 174 하면 어떤 게 생각나? 그냥 평균 정도는 좋은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수능 등급으로 한 사람 몇 등급인 줄 알아요? 5등급. 74가 5등급이라. 왜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74 정도면 평균
수준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이게 모의고사 등급 보잖아. 그러면 거의 상위 50%에 해당되는 그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이게 빡빡하지 너무. 근데 봐봐, 살면서 5등급이에요 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너 공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취급도 안 해주잖아 솔직히.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알아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상위 5% 정도 안에 속해. 그럼 매우 훌륭한 거죠. 근데 이걸 수능으로 따지면,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 이게? 2등급. 상위 5%. 그러니까 너무 팍팍해. 상위 오퍼가 2등급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1등급 아니면 어때? 멸시당하는 거잖아. 이것만 대접해주잖아. 여기서 파생되는 또 멸칭이 있어요. 국평호라고 있는데 들어봤어요? 국민평균 5등급이라는 얘기고요. 국민의 수준을 낮잡아 말하는 멸칭입니다. 별게 다 있다 진짜. 5등급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입시제도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을 비하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결혼정보회사도 몇 등급 있냐고 물어보잖아. 두 번째입니다. 비관주의입니다. 평균 수준으로는 이렇다 보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되는 거고,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잖아. 그렇다 보니까 경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경기 불황까지 겹치니까 고소득자도 힘들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고소득자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어? 아니 저런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그런 사람 말 들을 때마다 앞이 캄캄해요. 캄캄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관주의가 스며들고, 또 평균 따위는 결혼 못해. 가난한데 내가 자식은 낳아서 뭐해? 내 이 가난을 물려줄 거야? 뭐 이런 말까지. 가난한데 결혼하는 건 자식한테 죄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야. 제 친구가 이 말 똑같이 하는 거 들어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네 충격이야.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때 이런 말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집단 비관주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 물고 뜯고 막 하잖아. 너무 이게 좀 씁쓸한 현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능력주의. 이건 당연히 능력주의 필요한데, 능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너무 많잖아 요새는. 그죠?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결혼 안 해. 이런 말들이 많아지잖아. 그 다음에 부자를 엄청나게 선망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패배자인 것 마냥. 그 사람들이 평범한 건데 잘 사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는 더 평범한 사람이 많은데. 부자를 선망하면 부자를 그냥 동경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자기보다 아래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깔아뭉개야 되잖아. 그리고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깔아뭉개는 거야. 정말 못난 짓이죠.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월 500 버는 사람이 월 300 버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난 500 벌어. 그러니까 300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존감을 채워가는 거야. 난 쟤보단 나. 자기 합리화라. 꼴 보기 싫죠? 근데 정작 월 1,000 버는 애는 티도 안 내. 1,000 버는 애들은 관심도 없어. 정신없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애매하게 돈 가진 사람들이 돈 자랑한다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능력주의자가 보는 평균은 경쟁에서 도태된 루저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빨리 치고 올라오고 이런 노력의 대가이기는 한데, 또 반대로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나 안 좋은 문화나 각박한 삶 이런 걸로 비하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요새는 방송에서도 보면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 너무 잘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나 혼자 산다 해서는 예전에는 정말 짠내나는 맞아. 꼴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다 혼자 잘 사는. 평균이 멸시받는 나라는 진짜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거 영상을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평균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예 이 일 자체를 안 하는 젊은 많다 하더라고요. 내가 벌어도 월 200 버는데 알바해도 이거 벌 바에는 그냥 논다. 그러니까 평균을 무시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도 않잖아 보면. 그런 친구들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래서 요즘 20대 분들 보면은 아예 결혼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초반부터 빨리 시작을 해버리거나 극과 극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균을 비하하는 멸칭에 대한 것들이 또 있거나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함께 공감해 보겠습니다.